결국 신주인수권 가격은 이 공식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I think we're made of something. I think we're made of something. 안녕하세요. 재테크 멍멍이 불멍입니다. 오늘은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개념이 뭔지, 도대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있어서 필수 개념인 신주인수권의 개념과 가격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목차입니다. 신주인수권 증서가 뭔지, 그리고 신주인수권 가격은 과연 어떻게 얼마로 측정되는지, 그리고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이 있죠. 2월 16일에서 22일까지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관련 Q&A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거래소에서 캡처를 해왔는데, 신주인수권 증서는 유상증자를 할 때 나오는 거라고 복잡하게 되는데 한 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유증은 이제 유상증자의 줄임말이기도 해요. 유증을 할 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만 따로 딱 빼가지고 거래하기 위해 만든 증서예요. 이 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 신주식을 받기 위한 권리를 얘기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주식이랑도 가격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고,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신주로 변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유상청약이라는 행위를 하셔야 돼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신주인수권 증서의 특징입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에서 매수 매도 가격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주식과 다르게 상하한가는 없어요. 주식은 30%의 상하한가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지정가로 매수 매도 주문을 내셔야 돼요. 요거 뒤에다가 설명드릴게요. 이 신주인수권은 주식 거래창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따로 매수 매도 창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같이 볼게요. 신주인수권 증서를 얘기할 때 신주인수권 증권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정리하고자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요번에 유상증자 때문에 매매할 신주인수권 증서는 뒤에 R이 한 개만 붙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티웨이 홀딩스 24WR, 이건 신주인수권 증권이에요. 이걸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티웨이 홀딩스 24R, 딱 한 개 R만 붙어 있어요. 요걸로 저희는 매매할 거예요. 요번에 대한항공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한항공의 숫자 46R 이렇게 한 개만 붙어 있는 걸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입니다. 신주인수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래기간에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그 오후 영업일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 가격 공식은 되게 간단해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기초자산 주식 가격에서 신주 확정가액을 빼면 그게 신주인수권 가격이에요. 대한항공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월 25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차 발행가액은 다들 아시다시피 19,100원으로 이미 결정이 됐죠? 대한항공 주식 가격은 권리락 가격인 27,1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권리락 가격이 결정이 됐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5일 날 오전 9시에 주식이 시작을 할 때 그냥 이 가격으로 인위적으로 시초가가 강제로 내려가서 거래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시장의 매수 매도의 자율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일단 시작은 27,100원으로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평가 수익이 엄청 많이 났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27,100원이 됐다고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하지만 27,100원에서 훨씬 더 빠질지 훨씬 더 오를지는 월요일날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대한항공 신주인수권 가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신주인수권 가격은 결국 대한항공 주식 가격이 27,100원이라고 보면 신주 확정가액은 아직 모르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대표값이 지금 현재는 1차 발행가액이에요. 그리고 대략 19,100원 정도를 넣으면 현재로서는 약 8,000원 정도의 신주인수권 가격을 예상할 수 있죠.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의 가격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나요? 제가 예시를 통해서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건 예예요. 2월 16일에서 22일까지 약 5영업일 동안 제가 대한항공 주가가 대략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시를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1차 발행가액이 당시에 나와 있는 시점이고 2차 발행가액은 나와 있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이 가장 큰 대표값이 돼요. 요 차이가 신주 인수권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기초자산 주식 가격을 따라가죠. 근데 요 5영업일 동안 저는 11% 정도의 대한항공 주식이 빠진다고 가정을 했는데 신주 인수권 가격은 어떤가요? 마이너스 32%. 훨씬 많이 움직이죠? 다음 예를 그냥 한 번 더 볼게요. 요거는 대한항공 주가가 5영업일 동안에 엄청나게 오른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럴 때 신주 인수권 가격은 어떨까요? 역시 같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5영업일 동안에 대한항공 주식의 수익이 56%나 올랐다고 가정을 만약에 한다면 신주 인수권 가격은 156%가 오릅니다. 엄청나죠? 결국 신주 인수권 가격 변화율이 기초자산보다 훨씬 커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예시만 들 게 아니라 실제 과거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유상증자를 하고 올해 신주 인수권 매매까지 있었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사례 분석이에요. 포스코 케미칼도 작년에 유상증자를 하고 신주 인수권 거래 기간이 5영업일간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 5영업일 동안 신주 인수권이 거래가 됐었는데요. 3만원에 시작을 해서 이건 종가만 얘기한 겁니다. 37,000원, 34,50원 했다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신주 인수권 가격도 급등했어요. 그러면 과연 제가 얘기한 공식과 비슷하게 신주 인수권 가격도 이 1차 발행 가액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실제 포스코 케미칼의 바로 전 이야기를 여기에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신주 인수권 실제 가격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이때 종가도 이렇게 실제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1차 발행 가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71,150원이었죠. 그러니까 요 차이를 이렇게 추정으로 제가 써본 거예요. 어때요? 둘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결국 신주 인수권 가격은 이 공식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요 뒷부분에 급등할 때는 약간 신주 인수권 실제 가격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되게 복잡하게 여기다가 써놨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신주 인수권 거래 기간 동안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 신주 인수권 가격은 낮아져요. 왜냐면 신주 확정 가액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신주 인수권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5일간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신주 확정 가액이 낮아질 수 있으니 신주 인수권 가격이 올라간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방금 얘기한 이 부분을 보정해서 확정 발행 가액을 넣어봤어요. 주가가 급등하니까 확정 발행 가액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가격이 비슷하게 따라가죠. 실제 시장도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가랑 비슷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주리분들은 몰라도 돼요. 네, 이번 코너는 신주 인수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을 역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주 인수권을 도대체 어떻게 사고 파는지, 그리고 거래 시 가격이 어떤 원리로 변해서 거래되는지. 신주 인수권은 그냥 주식을 사고 팔듯이 증권사 HTS에서 마음대로 사고 파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린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즉, 그냥 기초자산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에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주 인수권을 2월 16일 날 받을 텐데 여기서 추가로 더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지. 네, 당연히 됩니다. 추가로 더 매수할 수도 있고 더 매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랑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로 더 매수하시게 되면 신주 인수권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늘어난 것만큼 나중에 유상 청약을 하신다는 의미니까 그 숫자만큼은 더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신주인수권 매매를 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을 처음에 구매할 때 돈이 들어가고 청약을 시작하면 신주인수권 수량 곱하기 확정금액만큼 돈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총 2번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에 2번이라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확정가액이 만약에 2만원이라고 해볼게요. 2만원 확정가액이. 그리고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에 대한항공 주식이 막 35,000원에 거래가 돼요. 그러면은 제가 신주인수권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 15,000원 사이. 요 차이라고 그랬죠? 제가 15,000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15,000원 정도 수준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요 수량만큼 확정가액만큼의 돈을 넣어서 2만원을 또 넣으시면 그냥 그때 대한항공 주식 가격을 제값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뭐 추가로 2배 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 살짝 가렸었네요. 네. 다음입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면 한 주의 가격은 얼마에 책정되나요?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매도 가격이 결정돼요. 아까도 포스코 케미칼 사례를 보셨지만 막 3만원에서 막 4만원 갔다가 막 4만 5천원 갔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잘 파시면 잘 파신 가격만큼 매도하시면 매도한 금액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주인수권 가격은 주식 가격에서 확정가액을 빼면 돼요. 이때 확정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 제일 큰 프락시예요. 그래서 주식 가격에서 1차 확정가액을 빼면 대략적인 이론적인 신주인수권 가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신주인수권 매매는 개수 제한이 따로 없나요? 네, 제한이 없습니다. 마치 주식 사고 팔 때처럼 제한이 없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상하한가가 없고 지정가로 내야 한다는 것, 주문을 내실 때 지정가로 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신주인수권 매매는 주식창에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매수매도 창이 있나요? 따로 매수매도 창이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키움증권의 예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왼쪽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신주인수권 주문을 내는 창이에요. 비밀번호 넣으시고 종목코드 넣으시고 매수 수량 매수 단가 넣은 다음에 매수 누르면 되고 매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신주인수권의 현재 가격을 나타내는 창도 따로 있죠. 이것도 주식창이랑 따로 있습니다. 매수 매도 창이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주의해서 여기서 매수 단가 넣을 때 주의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신주인수권 100개를 가지고 있을 때 일부는 팔고 일부는 청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거래 기간에 다 청약을 하든 다 팔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죠? 일부는 팔고 일부는 청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이 5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5일 동안 여기서 막 매수 매도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안 팔고 남는 수량만큼 청약을 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음껏 사고 파셔도 됩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 내가 청약할 만큼의 수량은 남겨놓고 거래 마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래 마감이란 다른 거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뭐 내가 150주 정도 신주 청약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150주 정도 딱 사놓고 마지막 날에 신주인수권 잔고에 150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300주 하겠다, 300주 청약하겠다, 그럼 300주 신주인수권을 사놓고 기다리면 되죠. 이거랑 그때 대한항공 주식은 이랑은 별개예요. 이 대한항공 주식은 그냥 대한항공 주식대로 주식시장에서 매매하시면 돼요. 오늘도 이야기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초과 청약을 통해서 평단 낮추기 효과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주린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받고 싶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